그래서 저희는 원래 2,850을 상단으로 제시했던 것을 실적 전망과 밸류에이션을 좀 더 확장해서 3,000선대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이제 1월, 2월 달에 조심해야 될 것은 연말에 12월 달에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의 반작용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굉장히 뜻깊게도 이제 2023년 12월 28일 네. 혹시 주식시장 개장일이 내일까지인가요? 아니죠. 28일 날 이제 폐장을 하고 금요일 안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안 하고 1월 1일까지 쉬고 1월 2일 날 새롭게 개장을 하는. 정말 김작가TV 채널이 재테크 채널이라 생각드는 게 저희 채널도 오늘이 마지막 촬영이에요. 오늘 이경민 팀장님과 2023년 하는 마지막. 제가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인데 어떻게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또 마지막에서 그런지 몰라도 지수가 좋아요. 네네. 지금 장중 지금 오후 2시 뭐 반 정도이긴 하지만 2643 코스피가 코스닥이 864로 코스피 한 1% 좀 넘게 오르고 있는데 오늘 장 분위기는 연말처럼 좀 그래도 잘 마무리되겠죠? 뭐 잘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주간 전망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2600선 전후에서 연말까지는 좀 잘 버텨줄 것 같다. 왜냐면은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연말 계절성, 수급적으로 계절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때문에 10억, 50억 됐죠. 네, 그래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었는데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처럼 충격을 주진 않았고 두 번째로는 쇼커버링. 내년 연말에 배당락 전후로 해서 쇼커버링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번엔 공매도 금지랑 겹치면서 11월부터 계속 공매도가 줄었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연말까지 시장을 끌어당기는 거는 프로그램 매수예요. 프로그램 매수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5조 7천억이 들어왔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얼마나 큰 규모냐면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예요. 그리고 11월까지 합치면 7조 8천억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만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 왜냐면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다 보니까 베이시스가 워낙 강했고 배당락 이후에는 3%포인트를 넘어설 정도로 베이시스가 강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왔고 그런 것들이 시장을 연말까지 끌어올리는 힘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4년도 곧 시작될 텐데요. 팀장님 이번 2024년 흐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목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오프로드는 있을 겁니다. 좀 울퉁불퉁한 길은 있겠지만 오프로드를 지나면은 좀 편안한 우상향하는 고속도로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반적인 큰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런 경로인 것 같아요. 왜 두 개 경로냐라고 하냐면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경로는 요 파란색 점선이에요. 많이 빠졌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2850선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림. 왜 파란색을 생각했었냐면은 저희가 12월 FOMC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시그널은 6월쯤에 나오고 그러니까 2% 물가를 본 다음에 나오고 9월, 12월 두 번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면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연준장이 우리는 금리 인하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12월 FOMC에서 모든 걸 뒤집어 엎으면서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시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점도표를 6, 9, 12 그러니까 3번 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원래는 6월 FOMC를 전후로 해서 변곡점이 나올 거다라고 봤었던 그림들을 3월 FOMC로 좀 앞당겼고요. 그래서 저점 통과 시점이 앞당겨졌고 그만큼 밴드 하단도 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상반기 조정, 하반기 상승이었는데 좀 수정된 전망은 뭐 1분기 조정, 이 이후에는 좀 상승 추세가 예상보다 좀 강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12월 FOMC 기점을 시장 흐름에 대해 좀 더 좋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12월 FOMC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죠?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것들은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졌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24년을 좋게 보는 이유는 시점의 차이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경기는 턴어라운드하고 미국 기준입니다. GDP 성장률 3분기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하고 금리는 2분기부터 떨어진다. 인하한다. 유로존은 24년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하고 금리 인하 2분기부터 시작한다. 한국도 경기는 2%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 2분기부터 시작한다. 라는 그림이거든요. 요거를 조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경기 모멘텀도 살아나고 통화정책도 살아난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은 이 두 가지 모멘텀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조정, 하반기에는 상승을 예상을 했었는데 통화정책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앞당겨졌고 빈도수가 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저점 통과 시점을 한 분기 정도 앞당겼고 상승 기록도 커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12월 FOMC에서 뭐가 변했길래 그러는 거냐?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 3번 한대라는 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분포도 내면적으로 보면 더 좋은 그림이 나와요. 왜냐면은 요 가로에 있는 숫자가 이 지수대, 이 금리대를 예상한 연준위원 숫자거든요. 보시면 2번 금리 인하를 예상한 사람은 5명, 3번 금리 인하를 예상한 사람은 6명, 4번 금리 이상을 예상한 사람이 5명이에요. 한 명만 움직여도 금리 인하가 4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간값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3번이었지만 지금 시그널로 보면은 3번 이상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점도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24년 GDP 성장률이 하향 조정됐는데 경기가 불안정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23년이 0.5%포인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히려 되게 견조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큰 것은 PC 물가입니다. 이미 12월 FOMC에서 2.8을 볼 거다. 그러니까 PC 물가는 2%대로 볼 거예요 라는 시그널을 던져줬어요. 근데 11월 PC 물가를 보면은 예상보다 낮은 2.6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코어 PC도 12월 FOMC에서 3.2로 낮췄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하면 24년 1분기에 2% 물가를 볼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3월 달부터, 그러니까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3번 이상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엑셀이 밟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큰 그림에서 바뀐 게 물가 전망과 통화 정책. 원래는 요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열어놨기 때문에 앞서 보여줬던 파란색 점선을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최소한 2분기 초부터는 2% 물가를 진입할 수 있고, 그래서 3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75bp 이상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을 좋게 볼 이유가 생겼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왜 밴드가 상향 조정되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지고 금리 인하 빈도수가 많아지면 두 가지가 변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이 좀 더 확장될 여지가 커지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나 하반기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더 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원래 2850을 상단으로 제시했던 것을 실적 전망과 밸류에이션을 좀 더 확장해서 3000선대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직까지 공식 자료는 쓰지 않았지만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뭐 3000선까지는 좀 열어놓을 수 있겠다 정도, 그리고 시장이 좀 등락이 있으면은 좀 밴드 좀 조정을 하면서 좀 더 긍정적인 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과도하다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네. 어떤 수준인 거죠? 많이 과도해요. 네. 보시면은 오늘 새벽 기준으로 업데이트한 건데요. 자, 3월 달에 금리 인하에서 5월, 6월, 7월, 9월, 11월까지 연이어서 금리 인하를 쭉 해가지고, 지금 중앙은행은, 미국 중앙은행은 3번 이상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6번 이상을 기대하고 있어요. 2배 이상 기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가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한편, 이 정도 수준이면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차원에서의 금리 인하로서의 기대감은 정점에 도달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의 기대는 매 회의 때마다 한 번씩이거든요. 근데 이보다 더 강한 금리 인하가 들어오려면 회의 때 50bp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로 경제가 불안정해지는지 아니면은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보다 더 금리 인하 기대가 강해져도 문제죠. 진짜로 경기가 불안정해져야 되니까. 또 하나, 경제지표가 좀 좋게 나온다면 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펼쳐질 거고. 그래서 이런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들어오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8을 깨고 내려왔고요. 뭐 최근 장중을 보면 3.8을 다시 회복했지만, 달러 인덱스도 101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언더슈팅, 좀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심리적으로 많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가? 자, 보시면은 이게 텀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장기채를 투자하는 데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얼마나 반영하나 보는 건데, 텀 프리미엄이 떨어지는 것보다 10년물이 떨어진 속도가 훨씬 더 셌어요. 왜냐면은 금리 인하 기대가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최근 들어서 1월 달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2번 금리 인하, 그러니까 50bp 금리 인하 한다는 기대가 14.9%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범위를 넘어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들어오고 있어서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는 연말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림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더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오히려 시장에는 부작용이 좀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통화정책의 기대감이 좀 정상화되는 구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계기로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정상화될까요? 1월 초중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1월 4일 날 발표되는 ISM 제조업지수가 좀 반등할 것 같아요. 지금 컨센서스가 반등한다로 들어와 있는데 반등을 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1월 5일 날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가 보시면은 미국 실업률은 반등을 하고 비농가 취업주수는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를 더 강하게 가져가기보단 진짜 경기가 많이 불안정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면서 1월 초부터 좀 등락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월 11일 날 발표되는 12월 CPI거든요. 아직까지 블룸버그 집계가 확실하게 들어오진 않아서 저희가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우 수치를 가져왔는데 11월 지난달이 3.1이었거든요. 근데 12월이 3.3, 3.4 반등을 한다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물가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안정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기대에 금리 인하 기대를 계속적으로 살려왔고 PC 물가도 예상보다 낮은 레벨을 기록하면서 연말까지 금리 인하 기대를 살려왔는데 아마 1월 11일 날 발표되는 12월 CPI 결과를 받아들 때쯤에서는 물가 반등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1월 달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1월 달부터 금리 인하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 네. 그러면은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약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면서 아마 1월 중순, 1월 초를 지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정상화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코스피 상승엔 대주주 요건 완화 등 국내 수급 변수도 있었는데 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양도세 기준 완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시장의 상승 동력이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말 반복되었던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출회되는 것을 좀 제어해 주는 정도지 이게 매수해야 될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년 반복됐던 개인 투자들이 11월, 12월 코스피 시장에서 떠나는 그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까지도 12월에는 매물이 출회됐던 그림들이 조금 제어될 수 있을 뿐이지, 그리고 단기 수급 이벤트지 시장에 큰 변화를 야기할 만한 수급 변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나마 시장이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1월 6일 날 공매도 금지 이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공매도입니다. 지금 보면은 11월 1일 이후 공매도 수량이 코스피는 1억 800만 주가 줄었고요. 코스닥은 5,400만 주가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지금 한 40%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 줄어든 거예요.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가 나아지냐? 향후 공매도 영향력,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비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매도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쇼커버링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12월 한 달 동안에만 5조 7천억 원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었습니다. 11월까지 합쳐서 보면 8조 4천억. 자, 과거 11월, 12월 달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항상 들어왔어요. 확률적으로도, 그러니까 2010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 12월 달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확률은 80%, 평균 규모는 한 1조 8천억 정도가 됐던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어떻죠? 5조 7천억. 2012년 이후 최대치거든요. 이렇게 들어온 것들은 통상적으로 연초 1, 2, 3월 달에 매물로 좀 출회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올해 이 정도 5조 7천억이 들어왔으면 1월 달에는 그리고 2월 달에는 좀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까지 현선물 베이시스가 너무나도 높은 수준까지 유지됐기 때문에 좋은 그림들이 이어왔는데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조금 약해지면 프로그램 매물은 자연스럽게 출회될 수밖에 없어서 수급 변수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는 이제 단기적으로 지난 이벤트, 외국인 특히 공매도 쇼커버링 매수는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데 시장이 상승할 때 플러스 요인이지 하락할 때 변수는 아니다. 이제 1월, 2월 달에 조심해야 될 것은 연말에 12월 달에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의 후폭풍, 반작용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나도 좋았던 그림들이 반대로 1월, 2월 달에 수급을 좀 괴롭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1월 조정 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의 지지력은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전반적인 여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너무 과열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AII 그러니까 미국 전미 투자자협회에서 발표하는 약세 전망, 강세 전망 스프레드는 역사적 고점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투자 심리가 강세에 대한 바이어스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강세에 대한 뷰가 너무 세게 들어와 있다는 거. 그리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도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 영역. 그리고 지금 반면에 단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는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빅스 변동성도 지금 13 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꿈틀꿈틀 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은 전반적인 상황들을 정리드리면 투자 심리는 굉장히 극단적인 과열권에 와 있고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는 상승하기 시작했고 변동성도 더 낮아지기보다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증시도 지금 S&P 500 기준으로는 4,750에서 4,800선을 뚫고 뭐 4,900, 5,000원 가기에는 좀 저항대가 만만치 않고요. 나스닥은 좀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혼자 저항을 뚫고 올라가기 좀 어렵고 투캐스틱 또한 극단적인 과열권이 좀 장비가 되고 있어요.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1월 초반까지는 좀 반등 시도 등락이 있다가 1월 11일부터 좀 꺾여 내려와서 2,500 그 밑으로 2,480선, 90선 전까지 조정을 받다가 다시금 그러니까 이게 아마 1분기 1월, 2월쯤이 될 것 같아요. 1월, 2월쯤 조정받고 다시금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저번에 나왔을 때는 아마 작은 차원에서의 역해된 숄더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큰 차원에서 역해된 숄더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과정이 한 번 남아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2640, 50을 넘나들고 있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갈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때 연초에 또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더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될 때 오히려 그때는 좀 비중을 줄였다가 코스피가 밀릴 때마다 다시 모아가는 전략이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분위기 반전의 포인트는요? 일단은 24년은 경기 모멘텀과 통화정책 모멘텀이 턴어라운드 하는데 3월 FMC 3월 20일 날이 있습니다. 3월 FMC에서 금리 인하를 바로 단행할 경우에는 바로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3월 20일, 3월 말을 기점으로. 근데 만약에 3월 FMC에선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등락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여기가 더 떨어지는 그림보다는 6월에 가까워지면서 다시금 방향성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3월 FMC 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반전 시점이 앞당겨지고 조금은 밀리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상반기 변곡점 특히 내년 전체를 봤을 때의 턴어라운드의 변곡점은 3월 FMC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금리 인하 3월에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희 하우스는 아직까지 그 가능성을 열어놓지는 않고 있어요. 저희 하우스비는 6, 9, 12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3월 달에도 잘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까 점도표 보여드렸죠. 물가 전망도 낮췄고 그리고 점도표 분포도를 본다 하더라도 4번 이상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5명에 달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3월 달 FMC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물가가 먼저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예상되는 거는 24년 2분기에 코어 PC 물가가 2%대로 들어간다는 전망인데 이게 1분기 중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블룸버그 전망인데 코어 PC 물가가 4분기 연말에나 가야지 3.5라고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2023년 연말에 3.2 더 낮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하면 1분기에 2% 물가를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물가가 얼만큼 빨리 떨어지고 있나를 보면은 자, 많은 분들이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항목별로 쭉 펼쳐놓고 보면 서비스 물가가 되게 높은 것처럼 나와요. 근데 기여도, 반영 비율을 넣어놔서 기여도, 그러니까 CPI 3.1인데 얼만큼 분포하고 있냐를 보면은 그냥 압도적으로 서비스고요. 서비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주거비입니다. 주거비를 빼면은 0.9예요, 물가가. 높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는 죽으면 잡히면 된다. 걱정하시는 식품 가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곡물 가격은 상반기까지 계속 마이너스 상승률이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은 지금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반전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반영되는 비율은 7%예요, 7%.
그러면 얘가 에너지 가격이 여기 우리가 저희가 대신증권이 전망하는 것처럼 상반기 중에 10%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얘가는 0.7%까지 끌어올리는 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3.1에서 주거비 2.1을 빼면 0.9입니다. 자, 에너지 가격이 여기서 1%포인트 끌어올려진다고 하면은 1.9예요. 주거비만 잡히면 2% 물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비가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확실한 방향성은 아래쪽이다.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주택가격 변화율 그리고 임대료 변화율을 따라가는 그림이라서 속도의 문제는 있을 뿐 방향성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12월 달에도 좀 둔화폭이 커지게 된다면 저는 생각보다는 2%로 진입하는 물가 시점이 1분기 중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 금리나 주식시장에 부정적이라 보시는 맞아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세미나를 다니거나 그래도, 그리고 제가 뭐 유튜브 방송을 나가면 제가 금리 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저 바보 금리 나면 폭락하는데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요 구간 때문인 것 같아요. 2000년 이후 3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 전부 다 폭락이었다. 자, 근데 이거는 선후관계 인과관계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2000년에 폭락했을 때는 IT 버블, 2007년은 금융위기, 2020년은 코로나19입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이 폭락했어 라고 되면은 금리 인하에서 IT 버블이 발생했고 금리 인하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금리 인하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라는 인과관계 설명돼야 되는데 아니죠. 반대죠. IT 버블이 발생해서 그리고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코로나19 충격이 커져서 급격한 경기 침체가 났고 시스템 위기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증시가 충격을 받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파른 금리 인하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위기 대응을 위한 금리 인하였기 때문에 증시는 폭락했던 거죠. 네. 반대로 빨간색, 만약에 금리 인하가 폭락이다라고 하려면 이 빨간색에도 시장 폭락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 95년, 98년, 2019년 통화정책 이 측면에서 선제적 대응을 했거나 통화정책 정상화로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로 보면은 증시는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성격이 중요하다. 통화정책 정상화 또는 선제적 대응인가, 위기 대응인가. 위기 대응이면은 폭락이 맞지만 선제적 대응 그리고 또 통화정책 정상화로서의 의미라면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나 전후에는 많이 불안정해지지 않아? 일단 리스크 관리가 먼저 아니야?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걸 해봤어요. 요거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건 2001년, 2007년, 2020년 위기 대응시입니다. 위기 대응했을 때 금리 인하 했을 때 금리 인하 전 저점, 금리 인하 전 고점, 금리 인하 이후 저점, 금리 인하 이후 고점이에요. 자, 보시면은 금리 인하 전 저점보다 금리 인하 이후 저점이 낮아요. 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 후 고점, 전 고점보다 금리 인하 이후 고점이 낮아요. 즉, 증시는 이렇게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인 추이로 본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전 고점보다 금리 인하 이후 저점이 낮습니다. 고점도 낮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기 대응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시는 더 떨어져서 박스권 또는 겨우겨우 버텨서 박스권 아니면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더 떨어지는 그림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그래서 위기 대응으로 인한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잘못 투자하면 한 25%에서 30% 손실을 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 근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 통화정책 정상화라면 자, 금리 인하 전 저점, 금리 인하 전 고점, 금리 인하 이후 저점, 금리 인하 이후 고점이에요. 아까랑 정반대예요. 저점은 높아졌고 고점도 높아졌습니다. 그 의미 뭐냐? 상승 추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적인 추이를 본다 하더라도 조정을 받아도 10% 전후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인 추이는 어떻게 됐나 봤더니 요런 그림이에요. 금리 인하 전후로 해서 한 5에서 8% 정도 등락은 있지만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15% 이상. 그래서 금리 인하 전 저점권에서 잘 사면은 여기 고점까지 평균 20에서 30%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잘못 투자해도 10% 전후 손실이거든요. 즉 통화정책 정상화, 선제적 대응 시에는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사야 되는 조정이지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하면 시장이 불안정해질 거야 라기보다는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은 사야지 라는 생각이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통화정책 금리 인하는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로 금리 인하를 하느냐. 이번에는 정상화 또는 선제적 대응 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